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스와이퍼 페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총 4가지 방법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릿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많이 보는 총 몇 개 중에 현재 몇 번째라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만큼의 현재 몇 퍼센트 위치에 와 있는지 그런 걸 그래프 쪽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커스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swiper.js.com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선은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쪽에 가시게 되면 좌측에 페이지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4가지를 한 번씩 해볼 건데 일반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분리 생기는, 그리고 이렇게 전체 그래프 중에서 차게 되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많이 보던 거죠. 몇 번째 중에 몇 번째. 요거에서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걸 좀 약간 커스텀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코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냥 소스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복사 붙이기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일반 페이징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스와이퍼 CSS랑 그리고 jQuery랑 그리고 스와이퍼 JS 있는데, 요즘에는 스와이퍼에서도 jQuery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빼셔도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좀 넣으셔야 되고요. 자세한 것은 스와이퍼 윈도우 대천, 스와이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CSS 현재는 필요 없고요. 저 CSS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구조, 그리고 밑엔 요 스크립트, 요 2가지는 필요합니다. HTML 구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사. 그래서 HTML 붙이기 하고요. 사실 슬라이드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슬라이드는 뭐 한두 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이스와이퍼라고 여기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스와이퍼가 있는데, 이 마이스와이퍼 부분을 삭제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클래스명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와이퍼 만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요 스와이퍼, 그리고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도 하거든요. 스와이퍼 래퍼랑 그리고 스와이퍼 슬라이드, 요 3가지는 꼭 필요하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페이지네이션 할 차례죠.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을 만들게 될 거예요. 사실 이 클래스명도 우리가 바꿔도 됩니다. 자, 우선 나는 슬라이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 작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나머지 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 연결을 시킬게요. 자, 요 마이 스와이퍼라고 클래스명 있죠? 이게 내가 바꾼 방금 슬라이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앞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클래스명 있죠? 얘는 엘리먼트 약자예요. 어떤 엘리먼트를 불러올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페이징 1번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페이징 1번에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작성이 됐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좀 화면을 확대했고요. 새로 고침을 좀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슬라이드가 각각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스크롤바 생기는 건 CSS 부분에서 좀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클래스 슬라이드 1을 가로 크기를 제 임의의 수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보여지게 되고요. 가로 스크롤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 가로 크기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분리 형태로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나 이거 디자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 도구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회색 표시가 기본 표시고요. 나는 안에 있는 스팬에다가 뭘 만든 적이 없지만 자동 생성된 HTML이죠. 그래서 요 보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분릿이라는 부분과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돼 있다라는 건 2가지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릿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 분릿 액티브가 현재 활성화된 디자인이에요. 이건 비활성화된 디자인에서 이렇게 클래스명을 각각 CSS로 제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이 프로그레스 바가 되겠네요.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코어로 봐도 되지만, 코어로 보게 되면 보면 타입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 타입에 프로그레스 바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추가를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추가를 하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위에 뭐 이렇게 바가 생성되죠. 전체 2개 중에 반쯤 온 거고 전체 다 온 거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몇 개 중에 이렇게 확실히 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려면 개발자 도구 찍으신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라고 클래스명이 돼 있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 색상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바꿔본다면 밑에 개발자 도구의 전체 차는 색상 그리고 얘는 기본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CSS를 제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실 이렇게 되면 한 페이지에 만약에 프로그레스 바 디자인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클래스명 쓰면 안 되죠. 부모의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1에 이 프로그레스 바에서는 배경을 내가 레드로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 레드가 되고 그 위에 난 핑크색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 클래스명 그대로 복붙하셔서 백그라운드를 핑크로 만들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더도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CS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프로그레스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형태대로 만들어 볼 텐데 이게 플렉션이라는 거거든요. 이 플렉션의 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다 보면 여기 옵션이 또 있어요. 이게 타입 플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서 플렉션으로만 바꿔주게 되면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요. 이 숫자는 보통 일반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글씨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중간에 구분자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스크립트 자체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가져온 거 CDN 방식으로 가져오거든요. CDN 방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로컬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swiper.js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하고 JS에 swiper.js 파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민 버전이죠. 지금 다 줄내림되어 있고 막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 버전이 아니라 풀 버전을 제가 받아서 한번 덮어볼게요. swiper.js.com 들어가셔서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get started 들어가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다운로드 에셋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에셋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JS 파일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bundle.js가 있어요. 그래서 bundle.js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복붙하겠습니다. 우리 초반에 클릭 드래그하고 끝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Shift 클릭 하시면 다 되고요. 컨트롤 C 하셔서 이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그리고 좀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저장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면 우리가 플렉션에 대해서 이렇게 플렉션 정의를 했을 때 슬래시 되는 부분을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F에서 찾아볼게요. 자, 플렉션이라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 6286라인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스팬 요소로 해서 슬래시까지 들어있죠. 이 부분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슬래시가 아니라 뭐 세로 바로 버티컬 바로 하겠다. 나는 스팬 싫다. 나는 무조건 뭐 EM 요소로 하겠다. 하면 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렌더링 됐을 때 버티컬 바 돼 있죠. 안에 EM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안에서 좀 일부 수정한 다음에 내가 요 세로바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삭제해 주시면 아예 안 나옵니다. 이제 요 사이에 뭔가 넣어줘야죠. 나는 요수로 처리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이 안에다가 내가 새로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클래스명을 바라고 해주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이 사이에 바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요 페이징 1번에 바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디자인의 중간 영역을 좀 만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스텀된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스와이퍼 데모에 가서 여기 페이지네이션 커스텀 있죠? 코어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좀 복잡한 코드들이 되어 있어요. 우선 복사 붙이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 에이블드부터 복사 하셔서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옵션이 하나 더 붙었죠. 클릭 에이블. 클릭 활성화될지 안 활성화될지입니다. 이걸 펄스로 놓게 되면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페이지네이션을 클릭해도 슬라이드가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글씨가 틀어진 이유는 제가 이거 화면을 확대해서 그렇거든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렌더 블렛이라는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덱스라는 것과 클래스 네임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네임은 스와이퍼에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네임은 말 그대로 클래스 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은 슬라이드가 몇 번째인지를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 스팬 요소에다가 그려놨죠. 요 스팬 요소를 그렸던 것이 요 안에 이 모든 것들 다 스팬 요소를 그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숫자 글씨가 써 있는 것은 바로 이거 인덱스 값으로 해서 그래요. 이 인덱스 값에서 플러스 1을 한 건 이게 증가가 한다는 거죠. 개수가 늘어날수록 1씩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요 중간에 클래스 네임을 넣음으로 인해서 요거 페이징 블릿이라는 것이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거를 ULLI나 OLLI로 하고 싶다. 보통 페이지네이션 OLLI 많이 하니까요. 그럼 얘를 OL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LI로 바꿔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LLI로 표준에 맞게 좀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CSS 부분에 해당되죠. 나는 이 숫자 안에다가 한 번 더 요소를 또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넣고 나는 예를 들어 안에다가 스팬 같은 거를 좀 복사하고 싶다. 스팬에다가 넣으시고 플러스해서 스팬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게 되면 자, 스팬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LI나 스팬에서 뭔가 좀 더 우리가 CSS를 표현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리턴을 좀 써주는 겁니다. 결과 반환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건 여기와 이 리턴 값까지 넣어주고 이 안에서는 마음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클래스명 자체를 너무 좀 다른 클래스로 넣어서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추가 클래스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홀다운표 하신 다음에 한칸 띄우고 클래스명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명이 똑같이 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뒤에 뭐 다중 클래스 계속 추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내가 또 원하는 대로 커스텀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와이퍼 페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커스텀에서 좀 더 확장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갤러리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페이징 대신에 갤러리 이미지, 썸네일 작은 거 넣고 그걸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클릭하면 원하는 슬라이드대로 옮길 수 있게 해서 갤러리 형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클래스명에다 img 요소로 한 다음에 img 요소 특정 이름 플러스 해서 인덱스 번호까지 넣어주게 되면 그 이미지 명을 맞춰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 페이징까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